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나 요통이 생기는 원인은 해부학적인 원인으로 디스크 탈출증, 척추 불안정성, 척추관 협착증, 척추 분리증, 전방 전이증 등이 있고요. 생활 습관으로는 저처럼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또는 앉아 있지만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거나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동작이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할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노화 및 퇴행성 변화인데요. 디스크의 수분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뼈와 관절에 퇴행이 생기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심리적 요인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함이 있어도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관리할 때 허리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면 병원에 진단 후 치료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가 선행된 후 주치의가 운동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주었다면 그때 운동 전문가를 찾아가서 운동 재활을 배우시면 아마도 순차적으로 잘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의 부상 요소는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부드러운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근력으로 척추와 관절들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증은 거의 현대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통증의 수준,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 통증 지수로 하면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게 0, 최대로 아픈 게 10이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는 한 3 정도 수준이라면 운동과 병행을 해도 되고요. 그거보다 높다면 병원의 그 진단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중년 이후는 거의 모든 분들이 통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치료와 운동 재활을 적절히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급성기는 보통 3일에서 6일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급성기라고 하고요. 그때는 가볍게 운동 재활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성기에는 통증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성적인 그 부상이 있을 때 운동 재활은 허리의 운동 재활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허리에 영향을 주는 고관절이나 흉추 등의 움직임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회복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디스크를 조금씩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은 가까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급성기의 어떤 통증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 기간이 지난 이후로는 운동 전문가를 찾아가서 운동의 상담과 프로그램, 운동 지도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걷기가 허리 디스크나 허리 부상에 도움이 되냐고 물어본다면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걷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루에 1시간을 걸었다, 10,000보를 걸었다, 20,000보를 걸었다에 관심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정량적인 것보다는 그 걷는 동작이 좋은 동작을 통해서 내 근육을 잘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자세로 걷는 것을 익힌 후에 양을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부상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운동 후에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행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텝, 한 발의 거리와 스피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텝은 대체적으로는 자기 키에서 100을 뺐을 때 자기 스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잘못 걸으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이 스텝이 좁은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했을 때 뒤꿈치와 앞꿈치 사이에 신발 하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신발이 대략 250이라고 하면 대략 50cm의 보폭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략 신발 2개 정도 또는 하나 반 이상이 들어가는 정도의 보폭이었을 때 가장 좋은 그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폭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폭이 좁으면 내 발목, 무릎, 고관절 또는 코어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걷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보폭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1초에 1.4m 정도의 속도를 내셔야 돼요. 스텝을 70cm 정도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또개 왼발, 또개 오른발. 네, 필라테스와 요가는 기본적으로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필라테스 요가는 사람의 몸의 유연성, 가동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몸의 유연성과 코어의 힘이 증가한다는 것은 허리의 부상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필라테스와 요가는 코어와 허리의 부상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윗몸 일으키기는 해롭지 않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잘못해서 해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동작이 코어의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고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바른 동작으로 한다면 해롭지는 않습니다. 자, 내려오시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한 번 더 올라오고 내려오고. 지금 우리 그 트레이너가 운동을 하는데 지금 2가지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호흡을 전혀 하지 않고 호흡을 멈춘 상태로 하고 있고요. 코어 운동할 때 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뱉어줘야 코어가 더 잘 작동을 하고요. 두 번째는 턱이 전방으로 진행되면서 이 목에 있는 근육을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코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복근 운동,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목이 당기는 이유는 목에 힘을 줘서 코어에 힘이 생기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는 출발하기 전에 호흡을 뱉고 일어나면서 시선을 배꼽 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올라가 볼게요. 네.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고 그대로. 네, 이 정도로 움직이기 전에 호흡을 먼저 뱉고 시선은 숙여주시고 우선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몇 개를 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좋은 자세를 지킬 수 있는 개수까지를 하셔야 돼요. 호흡 안 뱉었죠? 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호흡을 못 뱉거나 또는 동작이 깨진다면 그거는 아마 거의 최대치까지 운동을 하신 거니까 그 개수를 기억하셨다가 그 개수를 하나하나씩 증가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코어 운동을 조금 전에 했는데 그 다음에 허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코어에 근력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유연성이 좋지 않아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 다리는 쭉 뻗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은 이렇게 90도 구부린 상태에서 네, 왼손으로 무릎을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오른손으로는 가슴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시선을 저쪽으로 돌리면서 오른쪽 어깨와 머리를 바닥에 대립니다. 늘어나나요? 그대로 제자리로. 이렇게 올 때는 호흡을 마시고 갈 때 호흡을 후. 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은 구부린 무릎이 바닥에서 뜨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유연성이 좋다면 오른쪽 어깨가 지면에 닿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닿지 않는다면 닿을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대로 몇 개만 더 하실게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근육이 딱딱하거나 또는 등 상부에 근육이 딱딱하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 무릎과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가 지면에 닿는다면 아마 좋은 유연성을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 어깨와 무릎이 닿을 때까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이 만약에 잘 되면 그 다음은 이 상태에서 네, 팔 쭉 뻗어서 좌우로 나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작은 동일한 상태에서 오른쪽 팔 이렇게 뻗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팔은 허벅지, 무릎 뒤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발목을 이렇게 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쭉 그리고 제자리 다시 쭉. 목표는
90도를 이루는 건데요. 아마 이 동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되는 데까지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는 위치까지 발을 뻗어주시면 되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을 펼 때 발끝이 이렇게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허리에 좋은 운동과 나쁜 운동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좀 힘들거든요. 이유는 원체 복잡한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그 운동이 나에게 운동 강도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나에게 정상적인 근육의 자극을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운동이 점증적으로 운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내 몸을 강화시키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했을 때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관리하지 못하면 좋은 운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